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오늘은 신축 빌라 등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피해자가 1만 3천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대부분 구제받지 못하며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가등기를 통한 전세 사기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기존의 주택 세입자는 물론이고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를 포함해 법원 경매로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가지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상의 물건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게 되지만 스스로 말소 권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 근저당권과 같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수순위 가등기에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가등기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최근 경매시장에서 말소되지 않는 전세 사기꾼의 가등기가 설정된 주택이 거듭 유찰되어 최저 입찰 가격이 감정가격의 9% 수준까지 떨어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가등기 전세주택은 누구나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등기가 설정된 주택은 경매시장에서도 처리가 안 돼 결과적으로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나고 지금까지 12,92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지원책으로 경공매를 활용해 집을 매입한 경우는 133건에 불과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된 건물, 가등기가 설정돼 권리관계가 복잡한 집이 대다수이기 때문인데 이런 주택에 살고 있는 피해자인 세입자는 경매를 통한 전세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빌라에 살고 있는 김모 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전세금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사기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사람만 2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 집단입니다. 임차인은 현 집주인 상대로 지난해 말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어 승소한 뒤 금년 초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 중 전세 입주 후 1년 뒤인 2016년 8월 2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등기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일종의 매매 예약으로 계약한 후에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매도자의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순위보존 효력을 갖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가등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등기를 신청한 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본등기 날짜가 아니라 가등기 신청한 날로 소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가등기한 자가 2024년 1월 1일 본등기 한다면 이 사람의 주택 소유권 취득 날짜는 본등기 날짜가 아니라 가등기한 2020년 1월 1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과 2024년 사이 이루어진 다른 권리는 원칙적으로 모두 소멸됩니다. 가등기 이후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등기를 하거나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된다 해도 자동으로 소유권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등기부 등본에 등록하여 비공식적인 약속에서
실제 거래로의 이행을 보장합니다. 윈쪽 표서와 같이 권리자 B가 2020년 1월 1일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에 2021년 6월 1일에 매도자 A가 또 다른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이중매매에 의한 명백한 사기에 해당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C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24년 1월 1일 가등기권자 B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C의 소유권은 별도의 조치 없이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경매시장에서는 이처럼 가등기가 걸린 전세사기 주택이 쏟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이후 정부의 경공매 지원이 늘어나면서 경매에 들어갔다가 뒤늦게 가등기 실체를 발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지지옥션의 의뢰에 확인했더니 금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3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매 물건 중 하나가 지난 3월 4일 감정가 대비 최저가의 11% 수준에서 진행됐으나 또다시 유찰된 사건입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빌라는 세입자 6명이 각각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빌라는 2020년 4월 23일 집주인이 한노 씨로 바뀌었고 같은 날 정모 씨가 모든 집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 등기했습니다. 가등기 탓에 입찰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1차례 유찰되어 최저 입찰 가격이 감정가의 9% 수준인 2,611만 4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되면 입찰 최저 금액 2,611만 4천원을 포함해 세입자가 신청한 배당금인 임차보증금 2억 7천만원을 물어주면 빌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현황 조사서를 보고 한국일보 기사의 표현에 따르면 2020년 4월 23일 바지 집주인 한모 씨가 2억 9천만원에 이 주택을 매입했고 기존 임차인 김모 씨의 임차보증금 2억 7천만원을 승계하여 차액은 2천만원에 불과한 갭투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임차인의 행동입니다. 더구나 같은 날 전세 사기 조직으로 추정된다는 정모 씨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din 것입니다. 두 건이 하루에 모두 이루어졌는데 세입자 김모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후에 이 집에는 강동구와 강서세무서에서 압류까지 하였습니다. 이 두 조세 채권은 당해세로 추정되는데 처음부터 체납을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은 강동구 천호동 다솜마을 601호의 경매사건 개요입니다. 특이한 것은 세입자가 민사소송인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아닌 임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2일 접수가 되고 나흘 만인 12월 6일 종국 확정되어 12월 9일 채무자 한모 씨에게 송달까지 완료되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세입자는 이렇게 법률 관계를 잘 알면서 왜 2천만원 갭투자한 물건에 가등기까지 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3년 만에 강제경매 신청했을까요? 감정가 3억 4백만원보다 약 788만 6천원 싸게 살 수 있지만 문제는 만약 가등기권자 정모 씨가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경매업체에서 제공하는 보고서엔 만약 가등기 din 매매 예약이 완결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란을 보면 갑구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 din 매매 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이렇게 특별 매각 조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등기는 등기 의무자인 집주인과 가등기권자, 신청자의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상기 봉천동 빌라의 첫 번째 주인이었던 바지 집주인 C씨가 B씨에게 가등기 신청을 용인해 주었고 가등기가 된 집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 부동산 직원 A씨가 매입해 현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A, B, C 모두 한패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A씨가 소유한 빌라는 43채고 피해자는 23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기꾼들에게 빌라는 전세금을 올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바지 집주인을 내세우고 가등기라는 안전장치를 해놓고 언제든지 소유권을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의 큰 틀은 무자본 갭투자입니다.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른 뒤 바지 집주인을 앉히고 전세 갱신 때마다 전세금을 올려 부당이득을 올립니다. 2019년부터 집값과 전세값이 뛰며 이 같은 무자본 갭투자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 때문에 바지 집주인이 여기에 편승해 곧바로 집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사기꾼들이 안전장치로 가등기를 악용한 것입니다. 위에 천호동 빌라 사례에서 봤듯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10년 동안 강제 경매를 통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회행위 소송으로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전세 사기꾼들이 부당한 목적으로 가등기를 걸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가등기 원인을 무효라고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이들이 가등기를 다시 연장하는 건 아닌지 제일 불안해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국토부에 전세사기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따른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든지 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임대차 계약 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가등기의 소멸시효를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유효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